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일 밤 자정을 넘겨서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단일화 문제,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3월 2일까지 조사한 내용들이 발표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그러니까 단일화 합의한 이후의 여론조사는요 공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자체 여론조사 이 망을 이용해서 이제 소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깜깜이 선거에 돌입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공표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제가 전부 다 모아보니까요, 무려 오늘 발표됐는데 이 조사가 17개가 됩니다. 야,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딱 두 개, 이 두 개 기관에서만요 여론조사가 동점으로 나와요. 야, 이거 뭐 동점 또는 이기는 걸로. 하나가 동점이에요. NBS 한국 리서치. 그리고 이 윈지 코리아. 이 사람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완전히 친여 성향의 박시영 대표. 45.4. 유일하게요. 17개 중에서 이기는 데는 박시영 딱 하나고요. 동점이 말이죠. 한국 리서치 NBS. 이 NBS나 한국 리서치나 다 똑같아. 자, 이 대목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단체가 한 2만여 명이 전적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와서 지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외교관들이, 170여 명, 고위 외교관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이 장성들 한 1,300여 명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이 장성들이 예비역 장성 22,000인데, 2,200인데, 그 중에 1,300여 명이 지지를 선언했고, 외교관들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 외교안보 국방 관련 부처 이 전직 요원들이 대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이죠, 여론 지지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많은 비화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성재환 교수, 즉 카이스트 친분이 있는 교수 집에 만났냐?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처에 이 큰 집을 하나 좀 빌려야 되는데, 그 장제원 의원 매형집 많은 데가 이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사이즈, 그리고 특히 보안성 면에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야 시간이니까요. 누구네 집에 가기, 뭐 호텔 가기도 그렇고. 자, 그런 점이 이제 제일 크게 작용을 했고,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성재환 교수하고 안성열 후보 부부하고 송 교수 부부하고 굉장한 가까운 사이다. 카이스트 교수였으니까. 자, 그리고요, 또 이 송 교수는 안철수 후보하고 이 김미영 서울대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할 때부터 함께 근무해서 굉장히 가까웠고, 동그라미 재단 2대 이사장을 지냈다. 그때부터 이 송 교수가요, 안철수 내외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날 말이죠, 집주인도 없는데 그냥 침범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장제원이 집에 가갖고 청소도 딱 하고 두 후보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 교수는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친정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그래서 주인도 없는 집에 장제원이가 자기 매형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맞으면 단일화 회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단일화 과정에서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TV 조선일보의 팟캐스트에서 전하는 건데요. 윤석열 후보의 모든 라인을 가동해서 윤 후보의 부부를 설득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부.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 부인이 상당히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인을 설득하는데도 윤석열 후보 라인에서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 친분 있는 인사 누구냐? 부인 쪽에 친분 있는 인사, 이거는 이 본인이 굉장히 극구 사용하고 있어서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정말 그 부부까지 다 이제 동원이 돼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단일화 이, 이 협상 라인을 가동했다는. 그래서요, 이제 언제 날짜상으로 어제네, 벌써 3월
3월 2일 날 새벽이죠. 예, 3월 2일 새벽 3시에 합의가 다 끝나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 모바일 메신저로다가요, 선대위 관계자들한테 단일화 선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4시경에 다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생각한 끝에 이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완주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 그리고 나서 아침 9시경에 말이죠, 8시에 이제 기조회 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국민의당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소회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이제 사태로 인해서요, 항의하는 당원들이 몰려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당 대표 명의의 글을 통해서 실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사죄하고, 국민께서 명령하시는 정권교체 대의에 함께해야 저와 당원 동지들이 함께 열망하는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정도면요, 다 알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말이죠, 여론조사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이 TV조선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내용 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TV조선, 조금 전에는 제가 이제 3사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TV조선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0.1%, 그리고 이재명은 33.8%입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고, 안철수 7.2, 심상정 2.2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등락이 40대에서 가장 컸어요. 이재명 후보 40대 지지율은 7%가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 40대 지지율은 6.7%가 올라갔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요, 윤석열이 40.7, 그리고 이재명 29.4, 무려 11.4%가 윤석열 후보가 리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 42.5로서 이재명 후보를 8.8%나 앞서고 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의 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방역 패스 중단됐잖아요. 이거는 대선을 앞둔 정치 방역이야, 이런 비판적 시각이 51.1에서 아니야, 과학적인 기준에 따른 거야, 37.4%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게요, 불만, 이게 48.9, 아니야, 잘 관리하고 있어, 이거는 42.0입니다. 예. 그래서 대선 관리에 대해서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78.7%가 긍정,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80.6%가 무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원전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원전은 우선 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가 39.7, 현재 수준 유지가 31.5. 그래서 이 탈원전은 잘못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71.2%나 돼요.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원전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 칼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을 조사해 보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86.44, 웬만하면 한다가 10.3이에요. 그리고 적극적 투표 의향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95.7,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92.9.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적극 투표율이 한 3% 정도 높은데, 우리 윤석열 후보 여러분들 정권 교체 지지하시는 분들 반드시 투표해야 되겠다. 왜냐면 투표율이 어느 쪽 진영의 투표율이 높으냐도 당락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면요, 진보층의 90.5%, 보수층의 89.5%, 중도층의 84%가 적극 투표 의향입니다. 자, 그리고요, 20대는 72.1, 그리고 60대가 94.6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한다 33.3, 본투표한다 55.6입니다. 예. 그래서 사전투표 의향은요, 50대하고 40대에서 높고 60대 이상에는 가장 낮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51.9%가 사전투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21.9%가 사전투표. 그래서 사전투표 비율이요, 이재명 쪽으로 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부정투표 우려가 있어서 본투표를 한다. 이게 23.1. 예. 그래서 이 부정투표 우려가 없기 때문에요. 사전투표 적극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해서 TV조선하고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가 됐는데요. 지금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사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DJP 연합 수준을 넘어설 거다. 그래서요, 인수위 때부터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아니면 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왜 인수위 때부터 맡냐면요, 정책을 조율해야 돼. 안철수 후보의 정책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갖고 DJP 연합이 중간에 깨졌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향후 국민통합정부로 나가는데 이 방향성은 미래, 개혁, 실용, 방역, 통합 이렇게 지금 하겠다. 이걸로 5개로 키워드가 정립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동아일보도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동아일보 여론조사도요, 윤석열 후보가 45.5, 그리고 이재명은 39, 오차 범위 밖 6.5%입니다. 예. 그리고 안 후보가 완주를 가정한 질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2.1, 이재명 39.4, 오차 범위 내고, 이때 안철수 지지율은 8.2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는 오차 범위 밖 6.5, 즉 45.5 대 39.0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요, 동아일보 조사의 경우에는 이재명한테 가는 게 23.7, 윤 후보한테 가는 게 49.1, 그래서 26% 정도가 더 윤석열 후보한테 간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지를 유도하고 있는 층이 무려 19.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유도하고 있는 이분들이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윤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46.3, 그리고 이재명은 34.5, 무려 11.8%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자 구도가 있을 경우에 서울에서는 4.1%였는데요. 단일화가 되니까 11.8%, 그래요. 무려 7%나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요, 사자 때는 윤 후보가 12.7였는데 3자로 가면요 20.7%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7개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여기 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7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말씀드리면, 국민일보 KSOI 44.2 대 37.9,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43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47.4 대 41.5, 그래서 거의 6% 차이가 나고요.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3자구도일 때 45.9 대 45.0, 0.9%.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기는 리얼미터는 4자만 했어요. 45.1 대 40.6. 그래서 오마이뉴스는요 3037명 대상입니다. NBS 한국 리서치, 야, 이게 동률이에요. 40%.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이죠, 이 오마이뉴스를 보면요, 이 후보 지지율도 동률, 정당 지지율도 동률. 그래서 이 동률이 말이죠, 후보 지지율, 정당 지지율, 야, 이 두 개가 똑같은 프로테이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잠깐만요, 이게 어디다가 제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요거를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이 NBS가 얼마나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이 조작 의혹이 있는지 이게 조작 의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NBS. 자, 윤 후보하고 지지율이 똑같이 40%고요. 그리고 적극적 투표층에서 42%입니다. 이게 똑같대 또. 야, 이거 신기하죠? 적극적 투표층에서 42%.
또 정당 지지율에서도 35%로 똑같아. 그러니까 적극적 투표층, 일반 지지층, 그 다음에 정당. 이게 NBS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NBS 한국 리서치. 그 다음에 리서치 뷰 47대 41.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입소스 48.9대 42.8. CBS 서던 포스트 39.6대 37.7입니다. 국제뉴스 한계 리서치 43.6대 40.9. 그리고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앞방송에서 42.5대 42.2. 이게 갤럽도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라임 경제가 한 PNR 47.4대 37.8. 그 다음에 MBN하고 매일경제는요,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하는데 39.9대 34.1. 아주경제 윈지코리아 45.2대 45.4로 0.2% 이재명이가 리드예요. 이 한국 리서치 NBS나 그다음에 윈지코리아 이 박시영 대표 이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아주 아니 뭐 노무현 정부 때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해서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경일보의 여론조사 공정 45.1대 42.7. 지상 3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한국 리서치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인데 42.1대 37.1입니다. 동아일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서치 45.5대 39.0. 조선일보 TV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칸타코리아 40.1대 33.8.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17개 중에 동점이 나온 NBS 한국 리서치 하나. 동점은 딱 하나고요. 윤석열과 지는 여론조사는 윈즈코리아 아주경제 하나. 야, 이거 신기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NBS 한국 리서치는 무려 적극적 투표층, 일반 지지층, 정당 지지율 이 세 개에서 총점이 나왔다. 이거 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정말 아예 정말 이 여론조사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네요. 이건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문의 문골 오소리 부대 2만 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왜냐? 이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타사 오입해서 경선 후보가 된 이재명 이건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찍는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썩은 후보를 낼 아니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2번 후보를 찍겠다. 촛불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정의로움 속에 있던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진영 논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4.4 오입으로 드러난 민주당의 민낯을 대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조국의 강을 건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 이상 절대선, 절대 악은 없다. 이러면서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에서 과거의 민주당과 민주정부들이 해온 일을 존경하는데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이전의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아니다. 과거의 진보파리, 이념파리로 권력을 얻은 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권력 나눠먹기 카르텔로 보인다. 그러면서요. 이미 국회의 절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폭주를 국민이 막아야 한다. 전략적으로 2번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미 깨시안에서도요. 어제 3월 1일 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오늘 오소리 부대가 또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말이죠. 이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편을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사 사칭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 공보문에 쓴 것이 이 해명문이 허위사실 기재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말이죠. 어제 오후에 2시간 30분가량 도는 끝에 이거는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행위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객관적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명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 경력 등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의제기한 건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은 선관위의 존립 근거인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내팽개친 결정이다. 이 정권 들어 이어져 온 선관위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기조, 대선 마지막까지도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해당 PD, 그야말로 KBS 최초로 PD가 말이죠. 우리 언론에다 대고 소명서는 거짓말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여당 일색의 선관위원들이 내린 결정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이 PD 본인하고 이재명 사전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 이거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것도요, 법으로 이제 법으로 좀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중요한 뉴스들을 일괄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압도적 승리만이 살 길이다. 압도적 승리만이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5년간 성공한 정부를 이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두 자리 숫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